네,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주선자들. 저희 방송은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가지의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선도해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일주일 마지막 장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 시장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 수급과 모멘텀이 꽉 차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단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싶다. 저도 이 종목이 궁금해요.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활짝 열려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주의 수급과 모멘텀이 꽉 차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지수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주가의 영향도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전문가님과 또 상의를 해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또 많은 일정들도 있었고 네. 발표도 지수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 시장 또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뭐 힘들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PPI 발표가 됐고 이틀 전 같은 경우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둔화되는 약간 물가가 좀 잡히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지만 PPI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질수록 경기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좀 활동하는 양이 좀 줄어들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일단은 나스닥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어제장이 좀 상승을 좀 했지만 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계속적으로 그쵸?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다우 지수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디즈니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의 그 교체 네. 6주 뒤에 교체된다. 트위터로 인해서 네, 그래가지고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단계이고요. 이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 국내 증시로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잠깐 우리가 미국 시장은 좀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국에서는 일단 은행주, 지역 은행주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또 실리콘밸리 또 그런 사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또 이런 그 있죠. 부채 네.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6월까지는 이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순간 우리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은 차츰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투자나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권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부채 한도 같이 계속해서 뭐 위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기업의 투자나 앞으로의 정부 정책으로 인한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나도 이 시장 공략해보고 싶다,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네. 어쨌든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도 또 오르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갈루면 현재 가죠. 네. 뭐 수급이나 모멘텀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차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어요. 어쩔 수 네. 없이 지금 시장은 테마주입니다. 아, 네, 어쩔 수 없이 테마 테마주 쪽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이 테마주는 시기만 적절하게 맞추게 되면 선취매라고 하죠, 우리. 네. 우리가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선취매라고 하는데 그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그 또 여러 가지 또 네. 실적인 모멘텀이 또 좀 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이나 테마주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은 그렇게 골고루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이 모멘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 시장을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테마를 건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러한 좀 힘든 부분을 도와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 공략주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다, 뭐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급이 네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네. 자동차 시장,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네네네. 근데 현재 뭐 자동차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동차주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너무 호재성이 짙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CEO 교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게 결국엔 자동차 섹터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건설주 쪽으로도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래요? 이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이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로도 제가 지난달에도 공략을 수익을 냈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수 A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차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 공략을 한번 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우수 AMS가 나왔고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지금 올랐네요. 제가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거래 물량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거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부터는 매집을 늦게라도 좀 4월에는 매집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4월부터 매집 추천을 좀 이렇게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슈팅이 나왔고 오늘 2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서 네. 공략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오늘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 매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 거래 물량이 들어온 종목이냐 네. 아니면 이 거래 물량도 솔직히 들어왔다가 바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회차라고 하죠. 네. 주차장 들어가면 이렇게 회차하잖아요. 그렇게 잘못 들어왔네 하고 나가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 꽉 잡혀 있잖아요. 3월부터 계속적으로 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물량이 묶여 있었고 이 물량이 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홀딩되면서 이 물량이 바로 소화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또 두 번째 종목은 테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테마주가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이게 맞나? 이 섹터가 맞나? 이 정치적으로 좀 아, 이렇게 그래요? 좀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네. 뉴스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고는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그것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우리 방송 공략주 좀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공략주 종목 수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들 수익을 좀 보시면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보시면 뭐 SPG, 이구산업, 뭐 현대 HDC, 현대 EP 요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HDC, 네. 현대 EP 같은 경우는 계속 갈 거니까 홀딩하세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 계속 갑니다.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우상향에서 계속 갈 종목이니까 요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L 오늘 자동차 부품주 하나 더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공략을 했을 때 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헤드램프 막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을 이렇게 했는데 현대차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될 거니까 여기에 따르는 수혜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파이버 프로나 박셀바이오, KG스틸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했었던 티플렉스까지 네. 일단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종목 지금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여기에서 솔직히 뭐 우리가 좀 사실대로 가야 돼요. 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저희가 뭐 사마 네트워크스 네. 저번 주에 공략했는데 요거 좀 빠져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네. 제가 이번에도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이 콘텐츠에 대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콘텐츠주 거래 물량 그래도 천천히 쌓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좀 거래 물량 확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 신호를 잡아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낸 종목 있죠. 네. 로봇의 이 감속기 관련된 종목. 네. 일단 이게 또 현대차랑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오늘 네. 일부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수익 난 화면 있죠.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일단은 SPG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37%, 30% 넘게 수익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해성 TPC 요거 격주로 처음에 SPG라는 종목을 방송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SPG가 장중 갑자기 장 초반부터 방송하고 있는데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SPG 종목명을 공개해버리고 네. 요거 지금 매수하셔서 차익 내세요.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PG가 올라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요거 동일업종으로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 드리자라고 해서 해성 TPC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바로 해성 TPC 바닥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결국에는 슈팅 한번 가지고 왔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네. 일단 오늘 이 로봇 감속기 종목에서 이 두 종목 말고도 이 두 종목도 좋아요. 지금 SPG 지금 잡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런 감속기 시장에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큰 시장 특히나 또 국산화도 성공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네.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다는 거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로봇 감속기 말씀드릴 거고 네. 두 번째 두 테마 번째를, 말씀드릴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기업의 발전이나 투자 유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데 로봇 관련주가 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산업용 로봇이냐 서비스 로봇을 그렇죠. 영위하냐.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은 또 어떻게 비중을 좀 둬야 되는지. 일단은 로봇 감속기가 지금 들어가는 시장은 음. 솔직히 산업용도 들어가고요. 아, 둘다 서비스용도 볼수 들어가고 있나요? 그럼요. 아.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료도 결국엔 산업이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네. 4차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네.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이 감속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 모멘텀을 두고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일단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경에 제가 뭐 SPG나 뭐 다른 로봇주들 추천해가지고 수익 뭐 50%까지도 나오고 30% 막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정부 정책에 좀 수혜가 좀 기대되는 이 로봇주들이잖아요. 네. 일단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로봇 시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제 혜택에서 또 이제 금융적인 지원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좀 신규 좀 뭐 장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굉장히 좀 시야가 좀 확 트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네.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가 문제는 우리나라가 로봇 감속기 시장이나 로봇 시장에서는 1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쵸, 그쵸. 기술력을 가지고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삼성, 현대,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들이 좀 투자하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삼성, 현대, 네. 뭐 그다음에 이렇게 현대차, 보면 다 아세요? 그죠? 뭐 LG, 뭐 SK, 네. 뭐 여기 지금 회장님들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회장님도 얼굴을 이렇게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회장님도 얼굴 보면은 그 주가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무튼 그래요? 이런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 쪽에서 투자를 좀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쵸. 어느 정도로 지금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현대에서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금액적으로 이 기업을 투자하는지 이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거 확실치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삼성이 일단은 뭐 로봇 쪽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우리 한화 쪽에서도 지금 로봇 쪽을 계속 툭툭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다 투자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대기업에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유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오늘 종목이 저희가 뭐 로봇 감속기를 영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대기업의 수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대기업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본사로 갔어요. 네. 최근에. 네. 근데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일단은 그 본사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 본사에서 어떠한 산업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사업 전략을 좀 얘기를 했겠죠. 네. 거기에 따르는 일단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후에 추가적인 로봇주, 특히 감속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일단은 뭐랄까요? 일단은 모멘텀이 일단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실적이 나무를 할 데가 지금 없어요. 안 올랐나요? 조금 오르다가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번 실적에도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안으로 많이 막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풀어나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감속기를 영위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대기업의 투자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종목명이 궁금해요. 나도 이 종목을 한번 알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50분 전에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종목으로 매수가, 매도가 어떻게 저희가 실현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50분 전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제가 아까 차트 여쭤봤는데 어때요? 지금 수급 상태가? 지금 현재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 자리에서부터 쭉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산을 그렸죠. 산. 네. 네, 종목명은 살짝 지금 가렸습니다. 들어가기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지금부터 매집 시작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네. 일단은 제가 종목명을 살짝 가렸고요. 네. 일단 보시면요. 일단은 고점 95,000원, 가격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95,000원 고점을 형성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계속적인 과대 낙폭 구간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박스 자리에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넓게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네. 지금 천천히 횡보하면서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거래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지금 거래 물량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더라도 지금 로봇 감속기 쪽으로 시장은 이미 고점에서 낙폭 구간으로 이미 물량 많이 털어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매집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은 어떠한 그룹들이 대기업들이 이 감속기 시장에다가 무언가를 투자하겠다 또는 로봇주에다가 추가적인 뭐 투자 또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빠르게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종목이고요. 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크게 무겁지가 않아요. 너무 막 무겁다 이런 종목보다는 네. 천천히 한번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 탄탄히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주가도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또 두 번째 또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합니다. 6월에요? 아니요,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비 심사 청구 정도까지 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래. 두산 로보틱스죠. 네. 두산 저번에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6월에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네. 상장 예비 심사를 거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 시장으로 인해서 두산 그 로보틱스의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로봇주에 대한 시세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가 5월 10, 오늘이 12일이에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이제 여기에 따른 거래 물량 충분히 들어오는 시간은 보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충분히 지금 매집할 수 있는 자리에 네.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매수가 좀 대응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또 로봇 하면은 또 최근에 또 박람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직접 써보거나 로봇을 직접 집에서 써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행을 갔다가 네. 오는데 자판기가 진짜 큰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막 이렇게 커피를 타줄 줄 알았는데 뭐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타고 음료를 네네네.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네. 식당 가도 막 국물을 이렇게 로봇으로 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와 진짜 로봇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요, 일상에. 맞아요. 근데 조만간에 김밥도 싸겠더라고요. 그렇지 싸는 게 않을까요? 있지도 않을까요? 저 벌써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네. 로봇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일단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네. 일단 결국에는 해외
공략을 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죠. 해외 그러다 공략이 보니까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종목도 좀 소스가 있나요? 그럼요. 일단 우리 의료기술 관련돼서 의료 네. 로봇 관련돼서 지금 개발이 한창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로봇 관련된 그냥 로봇 인터넷에 두 글자만 서치하시면 네. 진짜 엄청난 정보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서 로봇주 좋다는데 이거 사야 되냐.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시기가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좋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매집해서 지금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시기를 잡자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로봇 관련주 그리고 로봇 감속기를 영위하고 있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 대기업의 투자 유치나 정부 정책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에 좀 근접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는지 이런 타이밍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혼란스러운 시장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수익을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저희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 이 두 가지 종목 이번 주 시장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료 노란 톡방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시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쨌든 우리가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어쨌든 뭐 대기업의 투자 유치나 뭐 로보틱스 같은 상장 기대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정부 정책까지도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차트 봤을 때는 저점 부근에 있고 좀 수급이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지금 보자면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스윙으로 조금 길게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길게까지 가지고 갈 정도의 그런 힘들어요, 그러면. 예, 굉장히 또 그 중간중간에 리스크가 네. 너무나도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씩은 잠재우면서 네. 우리가 차익 낼 때는 빠르게 차익 내고 왜냐면 우리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어떠한 중장기적인 포트를 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수익률 웬만하면 막 50%, 막 40%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지수가 끌고 올라갔으니까. 그쵸. 그런데 네. 지금은 지수가 현재 박스권이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난감한 그런 수급들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도 오늘도 장 초반부터 지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적이나 또 우리가 또 뭐 한 두세 달 뭐 네. 이렇게 좀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6월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예비 심사 관련돼서도 한번 이슈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다음 주쯤에 한번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호재 이슈를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나올 수 있다. 네. M&A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수혜를 한번 기다려보자. 모멘텀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너무 좋으니까 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로봇 감속기에서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했었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종목을 좀 마무리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반도체랑 자동차. 앵커님도 아침에 물어보셨는데 반도체랑 네. 자동차랑 어떤 종목이 좋냐.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셔가지고 네. 아침에 근데 제가 요거 PPT를 딱 이게 네. 지금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반도체랑 자동차 혹시 앵커님이 보시는 건 어떤 섹터가 더 좋으세요? 저는 사실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자동차. 싶어요.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도 저는 뉴스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뭐 투자 유치도 많이 한다고 하고 전기차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세액 공제를 한다. 세액 공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바라고 싶은데 전문가님 반대세요 혹시? 그럼 반대로 그럼 반도체는 그런 이슈가 없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얼굴 보니까 빨개지고 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네,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뭐 아나운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자동차랑 지금 반도체 이 섹터 두 가지를 놓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섹터 두 가지 섹터예요. 그쵸? 자동차도 우리 시장을 좀 끌고 근데 올라가고요. 자동차 원래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는 안 빠졌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섹터예요. 반도체 빠지면 우리 지수 빠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빠지면 우리 지수도 똑같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에 2차 전지까지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2차 전지랑 꼭 이 자동차 이 부품주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섹터 순환은 2차 전지를 갈 거면 확실히 2차 전지로 빠지고요. 자동차 부품으로 빠지고 확실히 빠져요. 근데 지금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도 자동차 쪽을 좀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랑 자동차 쪽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랑 반도체를 끌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처치곤란으로 인해서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어닝 이게 좀 안 좋게 나올 네. 것이다.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네. 실적이 엄청 안 좋았는데 네. 주가는 또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 위치해 있어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왜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나 네.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네. 삼성전자. 네.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고를 처치했다라는 이 부분만 해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안 좋게 발표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섹터들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네. 뭐 용인에 일단은 뭐 엄청난 반도체 공장 뭐 투자한다라고는 네네네. 했지만 결국에는 아직 일단은 요게 뭐 추진 단계까지는 아니고 뭐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고 여기에 따르는 뭐 시너지나 효과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는 TSMC한테 너무나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일본도 결국에는 미국이랑 손잡고 반도체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도체 다시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반도체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따른 뭐 수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좀 지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권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는 뭐 6만 원대까지는 다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메랑처럼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기아차나 뭐 판매 실적이 굉장히 높고 지금 또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여기 방송국 오면서 이제 기사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 일단 현대 쪽에서 지금 인도 쪽에 공장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을 계속적으로 빼고 있잖아요. 삼성이 중국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리스크가 커요. 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빼고 인도 쪽으로 지금 계속 다 돌리고 있어요. 미국 쪽도 결국에 인도 시장을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의 인구를 인도가 지금 뭐 뛰어넘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인도의 인구가 14억만의 인구가 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인도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대차나 뭐 삼성이든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시장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회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네. 자동차 섹터가 좀 더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할 수 그러면 있다. 오늘 종목은 좀 현대차 관련해서 좀 함께 수급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가요? 어떻게 일단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가 자동차래. 그 로봇 감속기로 인해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이런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로봇과 네. 자동차 네. 요거는 살짝 지금 괴리감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부 종목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2부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나운서님 뭐 이거 코로나 한번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완전 초반에 걸려서 초반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요. 네. 그 이렇게 이거 뭐 이게 10일 동안 격리 센터에 가가지고 격리를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지금은 또 엔데믹이 됐죠. 그렇죠. 음유해제가- 엔데믹을 선언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기사 또 안 보셨네.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요. 격리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화면 좀 보시면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는 뭐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줄어든 차트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가 지금 뭐 마스크 착용 제가 저번에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마스크를 전 착용을 안 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아, 병원에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출입을 통제하더라고요. 병원에 마스크 하고 가야죠. 네, 정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풀렸어요. 이번에. 아, 이번에 풀렸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뭐 대중교통 일단 풀렸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의무 시설이나 이런 뭐 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네. 들어갔다가 출입 통제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통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이 엔데믹 선언 그러니까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해서 화장품주 우리가 섹터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화장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사실 근데 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좀 벗은 지 좀 됐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화장품주 네. 굉장히 잘 갔는데 그렇죠. 지금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솔직히 화장품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용기 쪽. 용기요? 네, 화장품 용기 쪽이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좀 리액션을 네. 좀 주면서 네네. 일단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화장품 용기 쪽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엔데믹이 선언된 거는 아니지만 엔데믹이 선언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르는 수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리오프닝 지금 현재 카지노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일단 카지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은 카지노 쪽은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하반기 좀 시장을 좀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이런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여행주나 항공주는 어쩔 수 없어요. 3분기에는 무조건 그쵸. 지금 벌써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게 차트적으로 지금 잡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은 뭐 모멘텀이 강한 그리고 수급 동반되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 매수가 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고 일단 자꾸 이게 뭐 여러 가지 말하다 보니까 자꾸 네. 빠져요. 일단 네, 네. 산으로 가는데 네, 두 번째 자, 종목. 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자, 위기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있는데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춰집니다. 네. 일단은 낮춰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좀 위험하긴 하다. 네. 위험한 거는 알지만 심각한 수준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계 경미하게. 정도만 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무슨 관련주있냐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요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입니다. 네.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네. 이거 두 번째 테마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벌써 이제 가지고 오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거래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고요.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비대면 진료가 좀 필요합니다. 장중에 자리를 못 떠요. 아픈데 네. 막 진짜 막 머리 막 두통 네. 오고 네. 막 고열에 막 진짜 미치겠는데 자리를 못 배워요. 장 마감 때까지 자리를 못 배웁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또 우리 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은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장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병원 못 가요. 근데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너무 편합니다. 아, 그래요? 처방전도 딱딱딱딱 나와가지고 약도 배달이 됐어요. 저 사실 좀 이렇게 네. 비대면으로 진료를 네. 받으면 네. 좀 그런 좀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네네. 진료를 받는 것보단 좀 덜 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그게 있어요. 저는 좀 이게 좀 좋은 게 제 시간이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놓자면 네. 병원 가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잠깐 의사 만나고 한 2분 3분도 안 돼가지고 예 나가시면 됩니다. 예, 뭐 이래요. 네네네. 원무과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처방전 약 어떻게 드렸습니다. 네. 뭐 이거 잠깐 들으려고 병원 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잠깐의 시간 소요를 우리가 그 병원 가는데 오는데 이런 시간 소요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원격 진료 의료에 대한 이런 좀 장점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또 더 편하죠. 환자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기자들 쭉쭉쭉 있으면 한 명 한 명 화상으로 얼른 해서 빨리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주가 좀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그런 반대 또는 지금 찬성, 의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갈리고 있기 펴고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따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는 이번에 좀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반대해서 안 됐어요. 네. 코로나 때만 특수 상황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사업 시범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원격 의료주는 당연히 사업 시범 단계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호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거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뭐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PPT 일단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차트 좀 보여주시면 이 차트에는 나와 있어요. 이 거래량이 딱 나오죠. 자, 거래 지금 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일단은 차트에 박스권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도 박스권 사이사이에서도 중간중간에 거래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네. 이 거래 물량이 최근에는 3월, 4월 달에는 한 번씩 물량이 크게 한 번씩 들어왔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슈팅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이지만요.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솔직히 저는 이런 종목 투자하고 싶어요. 특히나 테마 종목도 이런 테마 종목을 네. 왜냐하면 거래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 네. 저는 사실 근데 원격 진료라고 네. 하면은 네. 좀 지금 현재에서는 좀 모멘텀이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수급을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수급이 일단 네. 우리 지금 테마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네.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대치로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테마주로 인해서 그냥 기대치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차가 60km로 달렸으니까 난 60km로 달리는 차들에 대한 투자를 할 거야. 이거 너무 뜬구름 없잖아요. 네네네. 누가 60km로 달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게 빗대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교육을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릴 건데 네.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거래 물량이 들어온 종목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최근에도 뭐 구제역 관련돼서 종목 막 곡물주, 네. 구제역, 곡물주. 네. 예, 그런 거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래 물량들이. 그렇죠. 이런 종목도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슈팅 더 나와요. 곡물 관련주요? 네,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추가 매집하면서 네. 대응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요건데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설명드려요. 계속 네. 설명드립니다. 네, 보셔서 너무, 아시겠지만 네. 계속 그냥 혼자서 계속 떠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네.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일단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아, 무료입니까? 네, 노란톡방 아, 입장하신 네.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이번 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테마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뭐 무료 강의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략주도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모두 궁금하다.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무료 노란톡방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50분 전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주는 자동차 감속기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원격 진료 관련주, 현재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로 접근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